시청하시기 전에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떤 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라고도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저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일들이 오해가 되고 오해는 다시 서운함이 되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답이 없는 미로 같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벽만 느껴지는 날들이 많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우린 서로의 진심을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 저희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의 갈등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예를 들면 음식 솜씨였죠. 제가 차린 음식을 맛본 시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어휴, 며느라기가 수고는 했는데 내 입엔 좀 싱겁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간이 안 맞는다고 하시니 내가 뭘 해도 부족한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나서서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양념들을 건네주시며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니 잘 써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속으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싶어서 말이죠. 아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아이에게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말하면 시어머니는 아이고 요즘 애들은 너무 풀어놓으면 버릇 없어진다. 옛날에는 말이야 하시며 염려하셨죠. 한 번은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좀 어질러 놓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고는 애를 그렇게 자유롭게만 키우니 버릇이 없는 거야. 나 때는 꿈도 못 꿀 일이었지.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시어머니께 잘해드리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비싼 스카프를 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이런 비싼 걸 뭘 사왔니? 돈 아깝게.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며 무심하게 놓아두셨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노력을 몰라주신다고 느꼈어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늘 불만일까? 이런 생각들이 쌓여갔죠. 이런 사소한 오해와 서운함이 켜켜이 쌓이면서 저희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식사 자리도 가족 모임도 점점 불편해졌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불씨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육아 방식을 두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셨어요. 애를 그렇게 키우면 나중에 고생한다. 내가 볼 때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매번 저한테만 그러시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정색하시며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나도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의 싸움은 정말 처참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고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남편은 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요. 그날 이후 저희는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게 됐어요. 냉전 상태였죠.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고 가족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만 가득했죠. 이대로라면 정말 가족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바로 저희 고부 관계의 반전 계기가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가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며 당분간 절대 안정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아끼는 남편의 어머니시고
우리 아이의 할머니이시잖아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저 시어머니를 불편한 존재로만 생각했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겠구나.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저는 내일같이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시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말벗이 되어드렸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죽을 떠먹여드리는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매일 와줘서 고맙다. 사실 혼자 누워있으려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가 뭐려? 당연히 해야죠.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어머니.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사이에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고 저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홀로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며 겪었던 고생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내 음식 솜씨 가지고 뭐라고 했던 건 우리 아들한테 내가 늘 최고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랬단다. 내가 내 시어머니니까 내 단점도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구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실 제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다만 며느리를 챙겨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간 거죠. 그리고 저에게 쓴소리를 하셨던 것도 당신 아들을 더 잘 내줘하라는 의미였다는 걸 알았어요. 서툰 방식이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도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더 서운하고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더 잘하려고 했던 건데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내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내가 오고 나서 우리 집이 얼마나 활기차졌는데 당신의 서툰 표현 방식이 저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을 미안해하셨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었고 자연스럽게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처럼 며느리라는 역할이 처음이셨고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서투셨던 거죠. 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진심을 다른 언어로 듣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진심을 나누고 나니 마음속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해의 실타래가 풀리자 저희 관계는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신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웃으며 장을 보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묻고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조언해 주셨죠. 이제 시어머니는 제가 해주는 음식에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지 라고 칭찬해 주시고 저도 시어머니의 조언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함께 요리할 때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합니다. 시어머니는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내가 훨씬 낫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에이, 어머니도 참, 어머니 비법이 있으니까 마시는 거죠 하며 웃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게 됐죠. 이제 시어머니는 아이를 맡아주실 때 제가 부탁한 부분들을 먼저 물어보시고 저도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들을 귀담아 듣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손주가 함께 공원에서 행복하게 산책하거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저희는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먼저 다가가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없니?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어요. 새로운 기쁨 그리고 특별한 에피소드들. 저희 관계가 회복된 후 일상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예를 들면 얼마 전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꽃꽂이 클래스를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던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꽃을 만지며 소녀처럼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몰라요. 서로의 작품을 보며 칭찬하고 이 꽃은 내가 더 잘 어울린다
어머니는 역시 우아한 걸 좋아하시네요 하며 깔깔 웃는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처럼 함께 취미를 공유하며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서로의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며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제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번거로운 걸 왜 하니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제 옆에서 같이 반죽을 만지고 장식을 도와주셨어요. 서투른 솜씨로 꾸민 케이크를 보시며 세상에 이렇게 정성 가득한 케이크는 처음 받아본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이런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친구분들과의 여행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평소 스마트폰 사용에 서투르신 시어머니가 예약부터 결제까지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나섰죠. 항공권과 숙소 예약, 현지 맛집 검색, 심지어는 사진 잘 찍는 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미안해하시다가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너 없었으면 이 좋은 여행도 못 갈 뻔했다. 며 연신 고마워하셨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신나게 여행담을 들려주셨고 저도 마치 제가 다녀온 것처럼 즐거웠어요. 이런 소소한 도움과 감사함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작은 공연을 준비해 기쁨을 나누는 시간은 저희에게도 큰 보람으로 다가왔어요. 서로를 돕는 과정에서 연대감은 더욱 깊어졌고 함께 좋은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이제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나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도 생겼어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그날을 기다릴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만드신 손뜨개 작품을 저에게 선물해 주시기도 하고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최신 드라마나 예능을 추천해드리며 함께 웃기도 합니다.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로 며칠을 알아누웠던 적이 있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제 밥을 차려주고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 몸 하나 건사 못한다고 또 잔소리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을 텐데 그저 말없이 저를 보살펴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가 아프면 누가 우리 손주 밥 해주니 어서 기운 차려야지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죠. 이 경험을 통해 저희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고 존중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시어머니와 저는 함께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서로의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을 보며 남편도 우리 엄마랑 아내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니 내가 살맛난다 며 너스레를 떨곤 하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는 남편도 정말 행복해합니다. 저희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고부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는 결국 풀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요. 모든 관계는 결국 노력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첫째,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서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나는 하고 느꼈다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듯한 당신은 왜 그래요? 대신 어머니의 그런 말씀에 제가 좀 서운했어요. 처럼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기보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긴 글로 마음을 전하기 어려울 때 짧은 문자 메시지나 손글씨 편지로 먼저 마음을 여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에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릴 때, 혹은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어떤 의도일까? 하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안에는 여러분을 위하는 혹은 이해받고 싶은 진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저희와 다른 환경에서 자라셨고 그분들만의 가치관과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관계 개선의 시작입니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 노력하는 거죠.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평소와 다른 말을 하셨던 것도 어쩌면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며느리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바로 고부 갈등 해결의 핵심입니다. 셋째, 남편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은 고부 관계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아내의 고충을 시어머니께 잘 전달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내에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을 돕는 중재자가 되어야 하죠.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돕는다면 고부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 앞에서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저희 둘의 대화를 돕고 서로의 마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남편의 노력이 없었다면 저희 화해는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주도적으로 고부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한 시어머니, 완벽한 며느리는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간섭보다는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선물이나 다정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의외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번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서로의 부족한 면도 사랑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은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잘 먹었어요. 며느리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것도 해보네요. 같은 진심 어린 한마디가 관계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말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습관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고부관계에서도 칭찬과 감사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꽃꽂이 클래스, 요양원 봉사활동, 가족의 날 행사처럼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소소한 활동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기억들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상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고 벽을 허물어가는 과정은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라서 행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해 나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